네, 8월 21일 장 마감 시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700선 마감했고요.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300억 정도 매수해줬고 개인과 기관이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770선 마감했고 1%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3,600억 정도 매수,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이 좀 많이 파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은 17,800선 마감했고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S&P 500도 5,500선 마감했고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 또한 최근 계속해서 회복하면서 오르는 모습 나오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조정하는 장세로 하락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335원 마감했고요. 원 엔화 환율은 916원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제 원화 강세가 크게 나온 다음에 살짝 바닥을 잡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보시면 하락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바이오 주식들 큰 폭의 하락 나왔고요. 오늘의 하락의 주도주들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테마주들입니다. 셀리드 하한가를 비롯해서 뭐 코로나, 엠폭스 관련된 주식들 거의 뭐 16%, 17% 이 정도 진단 키트를 비롯해서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많이 내린 이유가 또 이런 쪽에 있지 않나. 바이오 쪽이 약해지면서 좀 하락이 좀 심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많이 반도체랑 바이오가 빠지니까 좀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좀 갔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대한고래 관련주, 화성밸브 이런 것들 좀 많은 큰 폭의 21% 정도 상승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FDA 승인이 됐죠. 국내 첫 항암제 신약 FDA 승인이 됐는데 생각보다 주가는 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뭐 상승이 좀 반영했다라고 하긴 하는데 일단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한양행도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승인됐기 때문에 또 매출도 잘 나올 기대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2차 전지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 배터리 화재 관련돼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안전 진단 소프트웨어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사업을 진출하는 건데 20년 이상 축적된 BMS 설계 역량 및 실증 데이터로 독보적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에도 진출을 한다는 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긍정적이다. 호재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화재에 대한 고객들의 약간 우려들이 이러한 기술로 인해서 약간 상쇄될 수 있다면 또 완성차 업체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소프트웨어를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실적 개선에도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영업이익에 좀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6% 정도 상승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전기차 화재가 날 만한 요소들이 있으면 사전에 이런 징후가 발생했다고 알림을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LG전자가 이번에 밸류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LG 같은 경우는 밸류업을 좀 잘 안 하는 회사로 유명하죠. 그래서 좀 뜯어봤는데 역시나 그 주주 환원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LG전자가 밸류업이라고 하는 말은 777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영업이익과 연평균 성장률 이런 것들을 7%, 7%씩 올려서 어, EV EBITDA 7배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겠다는 포부, 2030년까지 그러겠다는 포부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주가가 앞으로 지금보다 75% 오를 수 있다라는 발언을 이제 LG전자 대표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또 좀 이 기사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 주주 환원이 밸류업의 핵심인데 그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없었다는 점이 역시 LG가 LG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오늘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는데 반도체만 좋았고 화장품이랑 화장품은 그냥 견조한 수준. 근데 라면이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반도체가 전년 대비 42.5% 견조한 흐름 나오고 있고 화장품도 기대 대비해서는 막 서프라이즈는 아니지만 29% 정도 전년비 수출 올랐고요. 라면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습니다. 전년비 4% 정도밖에 안 올라서 라면은 약간 꺾이는 추세 아닌가. 그리고 화장품도 그렇게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건 살짝 꺾였나? 라는 약간 데이터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출입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반도체는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로나 관련주들이 많이 내렸었는데 한국거래소에서 코로나랑 엠폭스 관련돼서 테마주 광풍이 불고 있다. 그래서 투자 유의를 발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좀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투자 유의 같은 경우 거래소가 코로나, 엠폭스 테마주에 대해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 포착 시 금융당국과 공조해 강력 대처할 예정이다. 라고 하자 좀 많이 내린 것 같고 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났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면서 좀 수급이 많이 빠져나가는 모습 나왔습니다. 오늘 질병청장이 9월부터는 환자가 감소할 것이다. 위기 상황 아니다라고 또 발언을 했고 일본에서도 이렇게 코로나 퍼졌었지만 금방 가라앉았다라는 이야기 하면서 백신 접종해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좀 시장을 잠재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나 이런 엠폭스 주식들이 그래서 많이 빠졌고, 뭐, 오일선, 뭐, 이런 급등했던 주식들은 오일선까지도 좀 빠지는 모습 전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가 좀 오른 이유 중 하나가, 중국 관련돼서도 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에 3대 친환경 산업에 이제 투자를 하고 과잉 생산을 했는데 이제 보조금 폭탄을 맞는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중국이 최대 생산 유지 계획을 했고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이 세 개를 전 세계에 많이 뿌리겠다는 계획을 하고 과잉 생산을 하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해서 유럽과 뭐 미국이 아주 좀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배터리, 태양광, 뭐 철강 이쪽이 과잉 공급이 너무 심하다. 중국이 너무 밀어내기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맞서서 이제 관세, 미국과 EU의 주요국들은 중국의 공급 과잉에 대응하는 조치를 강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세이프가드 등 전통적 무역 구제 조치와 더불어 무역 확장법 같은 조치들을 적용 확대하고 있고 EU도 상대적으로 좀 덜하긴 하지만 특정 기업 대상 반덤핑 조치를 주로 활용해왔으나 최근에는 보조금 조사까지 강화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어, 우리나라가 또 중국하고 대결하고 있는 배터리, 그리고 태양광, 전기차 이쪽에서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무역협회에서는 좀 무역 장벽이 확산되는 거 아니냐, 또 중국하고 너무 멀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또 우려도 있다고 하니까, 어,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된다. 아직까지는 뭐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이 수출입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2차 전지가 64.5% 하락할 정도로 지금 2차 전지 데이터가 많이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적으로 바닥을 찍었다라기보다는 바닥을 찍어가는 과정이다 정도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국산 항암제 첫 FDA 허가가 나왔죠.
유한양행에서 만든 이제 신약 랭라자가 이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인데요. 이게 FDA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800억 규모의 마일스톤과 최소 10% 이상의 로열티를 기대할 수 있고요. 존슨앤존슨에서 랭라자가 이제 연간 6조 6,5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전망된다. 그래서 블록버스터급 이 신약이 승인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주가가 기대된다라는 상황인데 오늘 오히려 주가는 뭐 거의 오르지 않고 윗꼬리 달고 쫙 내려오는 모습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욕 증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이제 잭슨홀 미팅 앞두고 있고요. 매파적인 발언 나오지 않을까라는 긴장감이 또 있는 것 같고, 또 조정세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전체적인 주식 조정이 나왔고, 테슬라 또한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여전히 변동성 큰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조는 좀 8월 말까지 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워렌 버핏과 드러켄 밀러 같은 투자의 대가들이 현금 보유량을 최대치로 늘리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뭐 비율적으로 봤을 땐 똑같다라고 하지만 워렌 버핏이 포트폴리오를 주식이 좋게 봤다면 애플이나 이런 비중을 줄이지 않았겠죠. 그래서 비중을 줄이고 좀 현금 보유를 한다는 모습에서 현금 비중이 좀 변동성을 대비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잭슨홀 미팅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시 좀 조정하는 변동성이 나오는 구간은 9월부터 올 것으로 좀 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경제 지표와 기업들 실적 잘 체크하면서 시장 팔로우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